태평강, 태평천하. 이거 문학 시간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인데 태평천하가 뭐야? 시대가 있잖아. 혹은 현실이 아무 걱정 없어. 평화롭고 풍족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뭐랄까 이상적인 세상이 태평천하잖아. 그러면 하나 질문이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은 태평천할까 아니면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걸까? 힘겨운 시대지. 근데 여기 주인공 윤직원은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게 일본 군인이건 뭐 조선의 군인이건 그런 거 없어. 잘 지켜주기만 하면 태평천하라고. 이해됐어? 아버지 윤두섭이라고 있는데 두꺼비가 나오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윤직원 아버지가 있잖아. 중국에서 있을 때 화적대들한테 돈을 다 뺏기거든. 화적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남의 물건 훔치고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고 불지르고 쫄딱 망했던 한번 대인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서울의 지주이자 아주 돈이 많아서 고리대금 업자였던 윤직원 영감의 집안의 얘기를 하는 거. 가정사 소설이기도 해요. 근데 윤직원 영감이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 자기가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게 지켜주기만 한다. 일정은 어떻고 뭐만 어떻고 이런 인물형을 풍자한 소설이야. 풍자한 소설. 그래서 최만식이 작가가 여기 이제 서술자로서 나와가지고 윤직원이 얼마나 뭐 인간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물론 비윤리적이고 좀 이따 얘기할게. 부도덕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몰락해야 되겠지. 당연히. 자,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얼마나 비윤리적이냐면 이 소설의 첫 장면에 인력거를 타고 집에 오는 장면이 나와. 삐질삐질 그 꼭대기에 있는 집에 윤직원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올지 모르는데 풍채가 떡 벌어지고 있잖아. 몸무게로 하면 한 120kg 나와. 120kg는 나왔거든. 되게 돈이 많다 그랬잖아. 근데 삐질삐질 얘를 싣고 올라온 인력거꾼의 인력거 싹을 깎으려고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그래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이 풍자의 대상인데 명창, 그러니까 소리, 우리 그 판소리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보러 다녀. 3등석을 사가지고 1등석 자리에. 뭔지 알겠지? 옛날에 뭐 홍표, 청표 막 이런 게 있었어. 표 등급이. 저거 뒤에 걸 사가지고 맨 앞자리에 가서 보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10몇 살짜리 기생, 딸도 아니야. 손녀보다 더 어린 애를 데리고 다닌다. 알았지? 이게 다 윤직원의 비윤리적인 모습이고 희화화된 모습이란 말이야. 자, 봅시다. 판소리답게 과장도 많이 나오고요. 반어적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첫 문장을 봐봐. 자, 올라 앉았습니다. 이렇게 이열 경어체라고 하는 거야. 경어체. 경어체 문장을 썼어. 그리고 반어적이고 과장한 표현들도 자주 나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판소리에 가깝기 때문에 판소리 문체, 판소리. 이게 소설이 판소리 소설이 아니고 최만식이라는 사람이 판소리의 어떤 특징을 가져다 쓴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자, 옷은 안팎으로 유운이 번들번들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것이요. 그러면 옷은 비싼 옷 입었네. 머리는 탕건을 받쳐 주경 달린 통영갓 최고의 가시죠. 날아갈 듯 올라 앉았습니다. 이거 모습이니까 뭐라 그래? 윤직원 영감의 모습이지.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야. 자, 발은 자 이제 몸이지. 크막하니 솜을 한 근이나 두었음직한 흰 버선이고요. 푹신푹신한 버선. 운두 새까만 마른 신을 조그맣게 신고 바른 손은 은으로 개 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고요. 그 다음에 왼손은 34살
빼기 묵직한 합죽선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습이란 말이야, 알았냐? 발 크기부터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신발은 운두새끼 까만 마른 신을 신고 있고요. 바른 손에는 은대가리,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개화장이고요. 화류개화장. 그 다음에 왼손에는 합죽선, 부채겠지. 이거 들고 있는 거야. 자, 이 풍신, 풍채, 모습이야말로 아까울싸. 이렇게 이제 풍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옛날 세상에 이었더라면 일도, 방백, 일시분명합니다. 자, 일도의 방백. 우리가 보통 암행어사 출도 그런 거 할 때 외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한도를 으뜸 가는 벼슬 도지사쯤 되는 거야. 그 차린 모습이 한도의 도지사 정도 되는 모습으로 차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하고 광대 같다 그러고 동경 사이판에 오사카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멀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화려하게 차려입었거든. 도지사처럼 알았니?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광대 아니야? 아니면 사탕 장수가 봤을 때는 저 큰 캐러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스꽝스럽지, 그지? 인력거에서 내려서 윤직원 영감은 저절로 떡 벌어져 있는 두루마기 앞섭을 여밀려고 하니 왜 떡 벌어져 있을까? 배가 나왔으니까. 도로 걷어젖히고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난끈, 이게 이제 돈주머니야. 인력거색이 몇 푼이란가?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긴 하나. 당자가 누구냐? 지금 이야기 듣는 게 뭐야? 작가, 서술자. 여기서 서술자겠지. 나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아주 가볍고 경망스럽고 그렇거든. 근데 이 사람 지금 윤직원 영감 풍채가 어때? 아주 크단 말이야. 근데 말은 인력거색이 몇 푼이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나도 전라도 사람들이지만 저 전라도 윤직원이 하는 말 보니까 너무 경망스럽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 그지? 그저 처분대로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인력거꾸는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항투로 쓰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늘 항상 점잖은 손님 만나면 얼마요? 그러면 아이고 알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풍신 좋은 어른 누구야? 윤직원 어른께 진심으로 하는 소리다. 왜냐면 봐봐, 보통 사람들한테는 처분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많이 주십시오라는 뜻이야. 근데 윤직원은 지금 차림새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부잣집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 모습대로라면 처분대로 해달라는 게 많이 달라는 뜻이라기보다도 너 형편에 맞게 달라고 한 거야. 그럼 당연히 많이 주겠지, 그지? 그런 뜻이야. 진심으로 하는 소리가 바로 그거야. 후히 달라는 뜻이지요. 지금 겉모습처럼 그 수준에 맞춰서 주면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처분은 많이 달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야. 그리여잉. 그럼 그냥 가소. 이게 처분이야. 나 안 줄 테니까 너 가. 이렇게 한 거.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빳빳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난끈을 도로 미끄러맵니다. 자, 왜 미끄러질까요? 이건 인력거꾼이 처분대로 마음대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처분은 인력거삭스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돈주머니를 다시 묶어매는 거란 말이야. 인력거꾼은 어쩐 영문인지 몰라 뚜레뚜레 하다가 혹시 외상가 하고 뒤통수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내일 올까요? 내일 무엇하러 올란가? 윤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뜩이나 긴찮은 잔말을 씹힌 데서 저기 아주머니 안색이 변합니다. 농담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네가 처분대로 하라고 해서 나 안 줄 거야. 근데 내일 오다니 내일 외상값 받으러 가면 뭐야. 그러니까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안색이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 편 인력거꾼을 당하고 보면 무엇하러 오다니 외상준 인력거삭을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안 주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 말은 바른 대로 하지 못하고 아니 지금 달라고요. 외상이면 내일 주시라고요. 이거 그래 잠옷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직원 영감은 이제는 내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야. 인력거꾼은 이러다가 여느 때도 아니요.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버리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 되었든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과단. 결단을 크게 내야 돼. 이러다가 못 받아. 저 쌍 말씀이 옵시다. 자, 이 돈 얘기를 꺼내는 거지. 인력거 싹. 이게 핵심이니까. 이게 과단이야. 달라고요.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뿐입니다. 왜? 윤직원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돈 받으려면. 싹? 네. 아니 여보소 이 사람. 윤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내어 하마 삿대질이라도 할 듯이 어쩜 삿대질이라도 하는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로 하라고 허잔 있는가? 허잔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를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나는 처분대로 하라고 해서 처분대로 한 거예요. 이거 빨리 가라고 이런 거야. 자, 중량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을 이렇듯 부리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다. 자, 윤직원 영감 아들이 나오야 아들. 아들하고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윤직원 영감이 밀어주는 것은 손자야 손자 알아니? 종수종혁 뭐 이름이 뭐야? 얘는 하나는 경찰서장을 만들 거고 하나는 뭐지? 군수인가? 뭐 아무튼 그걸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유학도 보내고 이 아들은 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죠. 윤직원보다. 이제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윤직원 영어는 막 족보 이런 거 만들려고 하고 아들은 장로인가 그래. 교회 장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족보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충돌하죠. 아들은 거의 하는 일 없이 돈만 축내고요. 윤직원 영감은 돈 아까워하는 사람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대를 거는 건 경찰이나 군수를 만든 손자애들이란 말이야. 알았지? 더욱이나 안방까지 왔어. 안방은 거의 오지 않는 아들인데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이 안방까지 들어온 게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야. 뭐 들어오냐? 돈 달라 오지? 보나마나 돈 달라고 오지? 이렇게 한 거야. 동경서 전보가 왔어요. 그래서 안 오던 안방으로 온 거야. 그럼 전보 내용이 뭐냐? 심상치 않지? 지체를 받고 윤주사를 점잖고 너구나 온 아버지로. 그렇지, 너구나. 윤주사가 여기는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야. 윤직원 영감을 속 사납다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경망스러운 아들 같고 아들은 너그럽고 점잖은 아버지 같다고. 이게 모습이 지금 캐릭터가 바뀌어 있다고 알았니?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여. 자, 이 종학이 유학 보낸 종학이라 경시청에 경찰청에 붙잡혀갔대. 외치는 소리가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놀란 거지, 그지? 깜짝 놀란 거지. 자기가 믿었던
유일한 희망이 종학이란 말이야. 근데 경시청에 잡혀갔대.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다 놀랐어. 깜짝 놀랐어. 평소에 종학이라면 경시청에 붙잡혀갈 일이 없거든. 윤지원 형은 마치 묵직한 뭉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레졌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못했어.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들이고 앉았습니다. 이게 딱 발을 갖추고 앉았어. 그거 웬 소리냐? 웬 소리? 종학이가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게 도대체 웬 소리냐고, 뭔 소리냐고, 응. 그거 웬 소리요, 응, 막 이런 거야. 그놈 동무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보를 보냈어.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윤주 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서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고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일본어로 됐으니까 잘 몰라요.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비서야라니 번역한 그대로지요. 그러면 전보가 왔는데 민서방이 우리말로 바꾼 거야. 라니? 종합 사상관계로 공산주의 경시청에 검거됐다. 비검. 이란 이게 무슨 소리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 그러면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사회주의가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사회주의는 있잖아. 모든 사람이 막 이런 거야. 공동을 생산해가지고 분배를 균등하게 하고 이게 사회주의 이념이잖아. 부자 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아까 처음에 윤직원 아버지 윤두섭이가 중국에 있을 때 재산 다 뺏기고 불타버린 게 누구 때문이야? 화적하고 같다고 보는 거야. 윤직원 영감은 사회주의를. 근데 자기가 믿었던 종합 손자 이놈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거야. 그럼 기가 차지, 그지?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며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지원 영감은 먼저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 그랬어.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가지고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것 같았어. 정신이 아찔했어. 처음에는 뭐라고?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낭떠러지로 쫙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살아가는 종학이의 신상으로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놈인데 실망시켜 사상범으로 체포됐어. 그것 때문이 아니래.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셨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을 것입니다.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 그게 바로 사회주의 자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화적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나 다 불황당패야. 자기 돈 뺏어가면 다 불황당패. 자기 돈 지켜주면 태평천하. 진나라를 자, 진나라. 진시황하는 진나라야. 망한 자 호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겠지. 진나라가 멸망하는데 호 때문에 망하는데. 망진 자는 호야라. 이런 말이 있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오랑캐다. 라는 뜻인데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잖아. 근데 망했어. 왜 망한 줄 알아? 그 호자가 오랑캐 호자가 아니고 호해. 자기 아들 이름이야. 됐니? 그럼 진나라가 망한 건 아들 때문이란 뜻이지. 진시황은 오랑캐 때문이라고 해서 만리장성을 쌓은 거고. 그러니까 망했죠.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다. 행복하다.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봐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게 행복이라고.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손주가 우리 집안 다 말아먹는데 다 보고 있잖아. 진시황은 자기 아들 때문에 망한 걸 못 봤으니까 행복하다고. 난 다 보고 있으니까 불행하다고. 사회주의라 윤지원 영감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이
집이 떠나가기 큰소리로 포효합니다. 뭐라고? 그놈의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냐 뭐 이러니 거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 버튼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그 말이 참말이야. 즉 전보 내용이 맞는 것 같아.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고 하니까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냅다 경시청에 경찰서에 잡혀 5시 6시 5조각을 내거나 6조각을 낼 놈, 찢어 죽일 놈이야.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혀. 자, 당한 것이 뭐지? 이 사회적 약자란 말이야. 가난하고 뭐 이렇게 뭐 수탈당하고 그게 당한 거잖아. 근데 윤직원의 손자인 종학이는 얘는 부르주아야. 다 누릴 건 누렸지 당한 적이 없다고.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 그거는 이해가 될 텐데 부잣집 놈이 자식이 뭐가 대껴서 불황당패 사회주의자들하고 그렇게 한통속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원망하고 있지.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야. 윤직원 영감은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아주 조용했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 걷는 주먹으로 땅바닥을 쾅 치면서 성난항서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없지.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더냐? 없지.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이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갔어.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야. 내 재산 뺏어가던 옛날에 아버지 재산 뺏어가던 화적패가 있느냐? 없어. 수령들 지금 탐관오리들이 있냐? 그것도 아니야.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옛날에 말세는 다 지나갔어. 그럼 행복한 거 아니야? 자 부어라. 거리거리 일본 수사가 우리 재산 지켜주죠. 골짜기마다 공명원 정사가 있고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이어서 군대를 일으키고 움직여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야. 이건 조선 사람이 할 말이 아니잖아. 그지?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러면 윤직원 영감의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 나와버렸지. 그지? 지금은 행복하다. 태평천하다. 이유가 뭐라고? 나오는데 화적패도 없고 탐관오리도 없고 됐죠? 그 다음에 돈 뺏어가고 사람 죽이는 말세는 다 끝났어.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길거리에 순사가 쫙 깔려갖고 내 재산 지켜줘. 정사도 있고요. 이게 태평한 나라고 태평한 세대지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 누구야? 종학이지.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천을 불안한 사회주의에 참여를 한단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끝났단 말이야. 알았지? 내용이 이런 거야. 자 1번 문제 봐봐. A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AB에 대한 설명. 봐봐. A가 뭐냐면 어느 부분이야? A 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인력거꾼하고 인력거 싹스를 안 주려고 인력거꾼은 결국 받아내려고 품삯을 얘기한 거고. 자 대화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B 부분은 누구야? 그랬더니 전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전보를 받고 충격받은 거야. 정신이 아찔하고 막 그냥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지. 자, 그러면 A하고 B 부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A와 B 모두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A하고 B 모두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시선이 드러난다. A는 아니지? B에는 나와. 2번 A와 B 모두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특정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맞았어.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A하고 B 찾아볼래? A에서 내면 심리 묘사한 부분이 어디야? 마음속, 정서. 자, 인력 거꾸는 멀뚱멀뚱 뭐라 그랬냐면 내면 심리. 좌우당간 병신같이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요게 이제 내면 심리란 말이야. 인력 거꾸는. 자, 그 다음에 B에서의 내면 심리가 뭘까? 자, 뭐라 그러냐면, 내면 심리. 있다.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천길 침노하는 것, 그것보다 더 분하고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A에서는 뭐 했다고? 돈 달라고. B에서는 확 내리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A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인물의 처지, B에서는 비유적 표현에서 인물의 성품을 서술한 게 아니죠. 성품이 아니에요. 지금 충격받은 건데 심리지, 그지? 그다음에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인물의 처지도 아니고요. 자, 인물의 과거 행적을 유학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B의 인물의 행동을 생동과 함께 묘사하고 있다. 이건 뭐 가능한 얘기야.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뭉치러 맞은 것처럼. 뭐라 그래? B에서 뭐 행동이 뭐가 나와? 행동. 있다. 크게 외치면서 나덩그라질 뻔하다가 이거야. 충격받았던 얘기잖아. 알겠지? 이건 맞았네. A는 두 공간의 대비를 듣고 한 공간이야. 지금 윤직원네 집에서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B는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서 인물이 겪는 갈등, 현재와 과거의 대비도 아니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적절한 해석이다. 2번은 뭘까? 윗글에 대한 내용이야. 그냥 물어보는 거. 내 설명 잘 들었으면 돼. 윤직원은 인력거에서 내린 직후 싹을 치르고자 인력거꾼에게 싹이 얼마인지 묻는다. 치르고자가 틀렸네, 그지? 원래 구두쇠라 그랬잖아, 자린고비. 고리대공업자, 돈밖에 모르는. 2번 인력거꾼은 그냥 가라는 윤직원의 말을 나중에 돈을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 그냥 가라는 나중에 돈을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해석을 잘해야 돼. 자, 그러면 A 한번 봐봐. A 처음에 있지. A에 뭐라 그래? 자, 가라고 이렇게 했다. 뭐라 그러지? 자, 봅시다. 뭐라 했냐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그냥 가소는 그냥 가소. 내일 오랍쇼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내일 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외상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일 왜 오는가 이렇게 됐잖아, 대답이. 맞지? 나중에 돈을 준다는 뜻으로 외상이라는 말로 얘기했지. 3번 윤주사는 종학이 잊힌 정보를 종학의 동무에게 건네받아 윤직원에게 전달하죠. 맞았잖아. 그거를 민주사가 우리말로 바꾼 거고. 알았어? 종학이 친구 애가 받아가지고 정보를 친구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야. 그게 윤주사고, 윤주사는 자기 아버지한테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걸 민주사가 우리말로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종학 경찰서장이 되리라는 윤직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 기대를 저버리고, 종학은 경찰서장이 되라는 윤직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야야야, 잠깐만, 이 잘못됐잖아. 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 여기서 그냥 가라는 말이 나중이니까 외상이라는 게 나중에 주는 거잖아. 이건 맞는 거네. 그럼 지금 틀린 걸 찾네. 봐봐.
내린 직후에 삭슬 치르려고 윤지가 인력거군에게 얼마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더니 인력거군이 처분대로 합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그 처분을 다르게 해석한 거잖아. 인력거군은 처분대로 하면 저 풍채 좋은 저 윤직원이 그 생긴 대로 주면 많이 줄 거야 후하게. 그래서 처분대로 달라고 한 거고, 윤직원은 처분대로면 그럼 내 맘대로 하는 건가? 그렇게 된 거라고. 각각 다르게 해석한 거잖아.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윤주사는 종학이 친 전보를 종학의 동무에게, 종학이 전보를 어떻게 쳐? 아니죠. 어? 여기 있잖아. 종학이 직접 친 전보.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이건. 근데 종학의 동무가 친 전보란 말이야. 확실하게 하면. 이게, 잠깐만. 전보를 친 거는 종학의 친구야. 얘가 누구한테? 종학의 친구가 전보를 친 거지, 그지? 어?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전달했단 말이야. 누가? 종학의 친구가 받아서 전달했다고. 근데 전보가 누가 쳤는지 몰라.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석 잘해야 되겠어. 헷갈려 조금. 네. 자, 그러면 윤주사한테 전보를 준 건 종학이 친구 맞지? 네. 이거 확실해? 그런데 이 전보를 누가 쳤는지는 몰라. 윤주사는 윤직원한테 지금 갖다 보여주는 거야, 안방에. 이건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데 요게 틀렸어. 종학이 전보 그리고 자기가 잡혔는데 어떻게 전보를 치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리고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없다. 됐어? 그 다음에 종학이 경찰, 이것 때문에 내가 읽다가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맞거든. 아까 설명해 줬잖아. 윤직원은 자기 손자, 종학이 경찰서장 되라고 밀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유학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윤직원은 수령과 도적들이 과거에 사람들의 목숨이나 재산을 위협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세상 말세도 다 지나갔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태평천하죠. 자, 여기 틀린 거는 3번이 틀렸고, 요 부분 조심해라. 나처럼 헤매지 말고. 자, 3번으로 가볼까?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기억,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기대했지. 이거 보나마나 인력거군이 처분대로 합시오. 이거야. 니은, 상대방이 말을 바꿨다고 따지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말을 바꾼 거 볼까? 니은? 니은이 뭔데? 장각과 날대로 처분대로 하라고 하죠. 자, 처분대로 하래서 난 처분대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외상인이 무슨 품삯을 내라고 하는 거야. 자네 말 바꾸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히 생트집 잡는 거야 지금. 디귿, 상대방의 짐작과는 다른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디귿 보세요. 다른 용건이 뭘까요? 네가 웬일이냐 하고 윤주사 아들한테 그 얘기할 것 같은데 맞냐? 네. 동경 정보가 있어서 온 거지 나 아버지 보러 온 거 아니에요. 평소처럼 안방에 들어오기 싫어요. 이거야. 정보 보여주려고. 자, 그 다음 D.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데에 따른 답답함을 드러낸다. 자, 리을 봐봐. 리을. 답답함이가 뭘까? 그거 웬 소리야? 자, 믿을 수 없다지, 그지? 예상 못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믿겨지지 않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웬 소리냐? 이거 못 들어서 답답해서 떠든 거 아니지요. 그지? 상대방이 알게 된 일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상대방이 알게 된 일. 자, 미음 볼까? 상대방이 알게 된 일. 미음이 뭔데?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됐냐? 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고? 알게 된 사실, 된 일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생각이지. 사회주의 참여해야 하는 게 갑자기 한 게 아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그런 기미가 보였다. 그러니까 보충 설명해 주는 거지, 그렇지? 정답은 4번이야.
잘못 들어가지고 답답한 게 아니야. 네. 예상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당황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귀가 먹을 정도로 안 들릴 정도로. 자, 그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유기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태평천하는 일제강점기 친일지주 누구 윤직원 영감 인물의 다양한 근데 여기는 있잖아. 윤직원 영감 플러스 가족들이야 전부 다 알았니? 가족들 모두가 정상이 아니야. 윤직원 영감처럼. 다양한 방식을 풍자하고 있다. 서술자는 부정적인 인물이 행하는 신념에 찬 행동들. 자, 부정적 인물이 신념에 차서 해. 그러면 왜곡된 세계관이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부정적 인물이니까 부정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하겠지. 그걸 자기 스스로 신념이라고 믿어.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논평을 쓰고 있고요. 편집자 정론평. 그 과정에서 반어적 진술, 서술, 인물의 행을 비꼬기, 풍자, 인물 외양을 위험 있는 것처럼 묘사한 다음에 위험 있는 건데 하는 행동은 인품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방식. 또한 독자들이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인물이 정한 상황 논리를 논평하면서 독자들에게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끌어들여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을 바라보게끔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서술자하고 등장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가 있는데 이 전적 작가 시점은 독자의 거리감이 가깝다. 알았니? 얘하고 거리감이 있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독자하고 서술자가 거리감이 좁혀졌잖아. 그럼 얘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는 시점에 관한 문제고. 자, 그럼 틀린 거 써볼까? 풍신이 한 도의 도지사만에 위험이 있다. 추락시켜야지. 광대로 언급함으로써 윤중의 품위를 추락시키지. 맞았지? 2번.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가 있느냐? 대놓고 말 못해. 서술엔 상대가 말을 똑바로 대고 할 수 없을 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윤직원이 갖추지 못했다는 반어적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인력거꾼이 봤을 때는 말대꾸 할 수가 없는 그런 위험이라고. 부자인데다가 풍채가 크고 화려하게 입었잖아. 게다가 이건 갑을 관계잖아. 갑질할 가능성이 크잖아. 근데 실제로 여기서 상대가 말을 똑바로 대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력거꾼은 제대로 말을 못하죠. 반어적 의미는 아니다. 2번 틀렸어.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이거 봐. 얘 일본어도 잘 못하네. 그러면서 1번 찬양하고 있는 거야. 윤중원의 지식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비꼬아서 얘기한 거지. 맞았지? 윤중원의 처지를 진시황 그의 자식 호해라고 했어요. 망진 자는 호해. 그럼 비슷한 역사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죠. 됐지? 자, 그다음 마지막 남은 수십만 명의 동병을 희어가지고 일본 군인 우리 조선 놈을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왜곡된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윤직원 영감이잖아. 여기서는 풍자의 대상이니까 부정적 인물이고 부정적 인물이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 자기 재산 일본 사람이 지켜주면 조선인이 고마워하고 태평성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왜곡된 세계관이라고 한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된 해석이고요. 여기서는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윤직원의 위험 있는 모습을 얘기한 거야. 추락을 안 시켰어. 인력거꾼 입장에서는 품삯을 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풍채 좋고 위험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 보잖아. 정답이 2번이다.